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장 초반 좀 오락가락하다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오늘 네.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장이 빠질 이유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자리를 다시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또 미국장이 휴장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 시장의 개별적인 시장 전체적인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끌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미국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유동성이 굉장히 무섭긴 무섭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과연 이 시장에서 지금 굳이 시장을 끌어내릴 필요가 있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계속 지금 2월 달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했던 부분,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큰 반영은 2월 달에 한 번에 가져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실무 경제는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그걸 회복하기 위한 발빠른 글로벌 움직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4차 산업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만난 위기를 쉽게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글로벌의 움직임이 역시 부양책이나 통화정책에 따라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유동성이 워낙 크게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방금 얘기 드렸던 외국인과 기관들은 굳이 아래로 내려서 다시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또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고 기관도 역시 높은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장에서 굳이 아래로 누르면서 시장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유동성에 올라가면서 단발성으로 위쪽으로 시세적인 역할을 주면서 위쪽으로 시세를 크게 주면서 또 개인들이 그 물량을 그 자리에 받아주면서 서로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우리는 하나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 그 현금 비중을 일부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 자금을 순환매 형태로 계속 돌아가면서 매매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이슈가 하나 나오면 그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역시 유동성입니다. 어느 쪽에 미리 밑에서 사고 기다리는 매매를 잘 모르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형식화되어 있는 그 올라가는 종목에 돈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연속성이 조금 계속 짙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단발성의 자금을 조금 넣는 비중을 좀 줄이고 들어가는 흐름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매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맞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내려간 종목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내려간 종목을 꾸준하게 적금성으로 좀 담아둔다라면은 크게 효율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배당주 쪽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상반기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20% 정도 감소했긴 했지만 역시 하반기 때는 배당성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배당이 원래대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저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나 내년 상반기 때 한번 출렁인 정도는 있겠지만 그건 매년마다 있는 두세 번 정도의 급락성의 움직임은 꼭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맞고요. 지금은 공포 매물은 유동성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자본, 심리가 그만큼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공포를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을 거고요. 1차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45포인트에 떨어질 때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거를 분할 매수 1차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관점에서 지금 오늘 약간 위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외국인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로는 고점 돌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순환매 형태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중간에 지금 현재 순매도 물량이 크긴 하지만 그 물량이 줄었다, 감소폭이 좀 나타나는 개별 쪽의 외국인 매수세가 종목별로 좀 나타나주면은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좀 약해 보이고요. 역시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좀 긍정적인 효인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감,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D램 가격도 바닥을 찍고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역시 5G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 버라이즌 쪽에 계약권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역시 삼성전자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시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뿐이지 누적되는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독보적인 1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국내 전방 산업 쪽에 강한 모멘텀을 주는 자동차와 반도체, 삼성전자 쪽은 버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역시 SK하이닉스 역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실적에 대한 디램 쪽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역시 지금 현재 주가는 약간 SK하이닉스 평가상으로 저평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주가는 항상 올라갈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밑으로 강하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꺾여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무거운 종목은 한목에 가기보다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반기는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반도체 분위기가 괜찮아질 거니까요. 그쪽으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빅메모리 쪽으로 시선을 좀 두시면서 장비 업체, 증착이라든지 장비, 소재 쪽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잘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배당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